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퇴근 후에 저녁 먹고요. 천천히 베란다에 나와봤어요.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베란다 다육이들이 이제 얼추 물타임이 되어가고 있어요. 물을 줘야 되는 시기인데 제가 분갈이한 아이들이 또 많고 그래서 또 물을 또 빨리 달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분갈이를 해서 뿌리 활착을 아직 완전하게 못한 다육이들도 있죠. 제가 두 번째 물 관수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흔들리거나 물 반응이 시원찮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제가 지금 돌아가면서 저면 관수를 하고 있거든요. 어저께는 화이트 그린이를 물에 담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요, 천천히 내려갈게요. 어지러우실까봐. 저 문가드니스도 약간 흔들려요. 분갈이 하고서 몸살을 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여황도 좀 많이 말랐어요. 하엽도 지고. 그래서 오늘은 두 아이를 저녁에 퇴근하고서 이렇게 담궜답니다. 물을 좀 빨리 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이 아이처럼 뿌리 활착이 늦어져 가지고 두 번, 세 번 저면 관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번 주가 저도 물타임이라 이제 베란다 안쪽이나 거리대나 맞추어서 지난번에 물타임을 맞추려고 일부러 안쪽의 아이들은 약물로 살짝 관수를 했었죠. 그리고 요번에는 요 거리대에 있는 아이하고 베란다 안쪽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제 물관수를 한날 한시에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너무 이쁘네요. 요게 코로키인데요. 분갈이하고 물을 한 번 먹었어요. 한 번 먹었는데 뿌리 활착을 한 것 같아요. 흔들림도 전혀 없고 색감도 이렇게 들어오네요. 그래도 이제 오늘 제가 생각한 게 천물 줄 아이들 분갈이 하고서 천물을 줘야 될 다육이들이 좀 있어가지고 천물 관수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사이사이 막 섞어놔가지고요. 선별하기가 힘들어요. 제 눈에 띄인 아이가 이 아이. 마케베니아 금이죠. 요거는 천물을 먹었어요. 이제 두 번째 물관수를 해야 되는데 색감이 그래도 이제 날씨가 조금 춥다고 핑크색으로 처음에 올 때보다 핑크색으로 조금 물이 들어왔네요. 가운데 생장점 있는 데서 또 붉으스름하게 피멍도 보이고요. 근데 요 중에서 요거는 나머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없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요 안쪽에 깊이 박힌 아이가 뿌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제가 물관수를 조금 미뤘는데 오늘은 요 두 번째 물관수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분갈이한 아이들 물관수 할 시기가 되어서 요것도 티타노티스인데 제가 진짜 2년 3년 만에 분갈이를 해줬다 했는데 요것도 오늘 물을 조금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뿌리 활착을 했어도 물이 고픈 아이들 요거는 이제 겨울 때쯤 잠을 자러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공부상으로는 제가 여름의 휴면기다라고 그렇게 배웠는데요. 겨울 한겨울에도 이 싹을 싹 잘라주고 봄에 새싹을 받아야 된다라고 의견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 중인데 요 새싹이 나온 지가 가을 때 나온 거거든요. 꽃이 피고 여름에 다 잘라주고 또 가을에 새로 나온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안 잘라주고 이러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랗게 이 떡잎이 지는 게 이게 하엽이 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도 이 아이가 또 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아이들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구독자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여기 안쪽의 아이들은요 그렇게 심하게 아직은 물이 고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면 관수를 했어도 물이 고프면 흔들리는 요 헬리아는요 물을 주면 땅땅하게 가만히 있고요. 물이 또 고프면 살짝 흔들리는 감이 있고 그래요. 물을 연거푸 줬더니 색이 싹 빠져가지고 들을 생각을 안 하네요. 드라큘라가 많이 들어오고 어제도 보여드리고 오늘도 보여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물이 너무 고파서 두 아이를 저면 관수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시그니처가 제가 지난번에 저면 관수를 했어요. 근데 한 번 저면 관수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물 반응을 해서 얼굴을 조금 피우고요. 조금 흔들리거나 뭐 이런 거는 조금 없는 것 같고 요 뒤에 것도 요것도 서록마리아 금인데요. 가운데는 활성화되어서 이제 높이도 나오고 입장도 채워가고 하는데 밑에 입장이 아직 주름이 안 펴져서 이러고 있어요. 저면 관수를 두 번 했어요. 근데 연거푸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기다려 주려고 한답니다. 제가 저 위에 키 큰 아이 구슬얽기도 제가 저면 관수를 했죠. 어두워서 안 보이죠. 밑에 주름이 막 져가지고 저면 관수를 했더니 지금 보면 주름이
100% 펴진 건 아니지만 많이 그래도 물 반응을 해서 짱짱해졌어요. 짱짱해졌는데 이것도 한 번 더 해야 되고 분갈이도 해야 되고 키가 커서 거리대를 못 나가서 저것도 키핑장으로 옮겨놔야 되는데 주말 때쯤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 가이아금도 바싹 말라가지고 얼굴을 피지 않아서 조금 걱정을 해서 저면 관수를 했더니 이만큼 폈어요. 얼굴이 많이 폈는데 그래도 만져보면은요 이렇게 단단해 보여도 물이 고픈 게 보여요. 입장이 약간 부드럽고 요거 홍시는 지금 물이 좀 많이 고프네요. 가운데 입장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 관수를 하려고 하는데 비 소식이 지역마다 틀리더라고요. 지난번에 일기예보를 확인했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 비 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주말 때가 딱 물 타임이거든요. 근데 그 비가 조금 땡겨져 가지고 금요일, 토요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리대 다육이들 그냥 비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당연히 아주 색감이 너무 이쁘죠. 또 새 입장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운데를 좀 채워가는 게 너무 이뻐요. 약간 헐빈했었는데 많이 채웠네요. 드로잉도 입장이 짤막해지고 이제 처음에 올 때보다 짤뚱하고 동그래졌어요. 입장도 도톰해지고. 근데 오늘 보니까 물이 살짝 고픈 것 같긴 한데요. 뭐 심하게 고픈 것 같진 않아요. 날이 추우니까 아무래도 물마름이 조금 더디고요.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 몸에 수분을 저장한 거를 이제 자꾸 저장을 하려고 할 거예요. 물을 관수를 하면 몸에 자꾸 저장을 해서 이제 겨울나비 채비를 이 아이들도 한답니다. 요 아메치스도 오늘 물 줘야 돼요. 오늘 물 줘야 돼서 제가 잃어버릴까 봐 이걸 꺼내야 되겠어요. 이 카메라를 들기 전에 물 관수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선별해서 골라내는 게 문제라서 골라 다 내고서 카메라를 들으니까 또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아서 요렇게 하나씩 선별을 해서 오늘 책상 위에 올려놓고 물관수를 요런 아이들은 조금 할 거예요. 이 천물 주는 아이들은 싹 빼서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거리대 다육이들은 이번 비를 저도 맞추려고 한답니다. 비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양이 적당하게 이틀 사이로 오기 때문에 뭐 양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가을비라 뭐 장맛비하고는 또 다르게 과하게 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빗물 관수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수연이가, 아이고, 미니 수연이가 많이 컸네요. 여름 때 아주 그냥 딱 벌리고 있고 초록이로 있고 그러더니 색감도 조금 들어오고 입장도 조금 다져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물이 많이 고파서 뭐 윤기가 있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나이가 어려가지고 색감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는데 이거는요, 외목대예요. 목대가 얼굴 하나거든요. 외목대만큼 얼굴이 소복하게 있는 거랍니다. 뿌리활착은 다 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그냥 놓고요. 비 맞출 거예요. 저는 가을비 언제까지 맞추나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직 10월 달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물을 줘야 되는 시기가 보통은 온도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11월 달에 가서는 이제 물 조절을 해야 돼요. 10월 달까지는 그래도 저는 그냥 편하게 관수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겨울 대비해서 충분히 먹어야 되기 때문에 10월 달까지는 저는 그냥 빗물도 맞추고 물 관수도 하고 지금 저면 관수하는 아이들, 물 고픈 아이들 저면 관수도 하고 아직까지는 합니다. 근데 11월 달에 가서는 온도 체크가 중요하겠죠. 이제 올 여름이 워낙 길어가지고 올 겨울이 엄청나게 또 춥다라는 예보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상청이 매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온도 체크를 잘 해야 되겠죠. 11월 달서부터는 이제 물의 양을 조절을 해야 돼요.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 전에 들어오기 전에는 실컷 물을 먹였다가 날씨가 점점 추워지잖아요. 요즘 10월 이후에 최저 온도가 5도, 4도까지 찍는 날이 있더라고요. 4도까지. 뭐 그래도 이게 낮의 온도도 중요하거든요. 저녁 온도도 물론 중요해서 제가 초보맘님들은 5도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초보맘님들께서는 다육이를 키운 경험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단련이 되었는지 이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1년은 조금 안전하게 관리를 조금 하시고 첫 해부터 다육이를 얼리면
속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안전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5도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휴밀리스예요. 이제 핑크색의 얼굴에 점이 찍었네요. 아주 이쁩니다. 이 아이보리색을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베란다에서 제일 작게 키우려고 이 아이를 봄에 데려왔죠. 지금 아이보리색이 이렇게 보이네요. 이제 핑크색이 완연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초보만민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첫 해부터 냉해를 입으면 속상하실까봐 첫 해 1년은 좀 안전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 이제 한 번 겨울을 나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배짱이 커져요. 내년 되면 또 배짱이 커져서 뭐 5도, 4도까지 나 둬봤는데 괜찮더라. 뭐 2도까지 둬봤는데 괜찮더라. 이런 경험치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0도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셔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죠. 다육이가 추위에 약한 다육이들 몇몇 많이들 아시죠?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작년에 5도에, 그러니까 낮의 온도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낮의 온도가 10도 이상이고 저녁 온도가 5도 밑으로 떨어진다 해도 낮의 온도가 10도 이상이면 괜찮아요. 근데 낮의 온도도 10도 밑에고 새벽 온도도 5도 밑에고 하면 좀 춥죠. 사람이 느끼기에도 좀 추운데 다육이들도 조금 낮의 온도가 10도로 내려가면 추위를 조금 느껴요. 그래도 다육이는 추위에 굉장히 건강한 다육이들이랍니다. 그래서 물이 어는 온도가 0도죠, 0도. 근데 이 아이들은 거의 뭐 80% 이상이 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물도 일반 물이 아니죠. 일반 깨끗한 맑은 물이 0도, 0도에서 얼음이 얼잖아요. 근데 다육이 몸에는 농도가 짙어요. 이 아이들도 영양소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보다는 농도가 짙어요. 우리가 사람의 피로 말하면 당분, 소금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농도가 물보다는 진하잖아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몸속에 갖고 있는 수분도 일반 맹물보다는 농도가 짙어서 그래서 0도에는 잘 안 오는 그런 성향도 있는데 그래서 0도까지 버티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추위에 약한 다육이들은 5도에서도 얼 수 있다는 거. 낮의 온도가 10도 밑일 때 10도 이상일 때는 그냥 괜찮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제가 작년에 새벽 온도가 5도일 때 얼린 아이가 이 아이예요. 이 아이인데 둘을 보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다시 데려온 아이거든요. 이 홍페페도 추위에 굉장히 약해요. 제가 볼 때는 여지껏 말씀드리는 요 라울이라든가 요 당인이라든가 또 에오니움 속 다육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추위에 약하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추위에 약한 아이가 요 아이 홍페페 그리고 야곱새니 뭐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목대까지 다 수분이에요. 목질화되지 않은 저 목대까지 다 수분이기 때문에 영상 5도에도 바람이 센 날, 낮의 기온이 10도 밑에인 날, 그런 때 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의 온도가 10도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아이들은 약간 안쪽으로 자리를 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답니다. 이렇게 작년에 어른 경험이 있어가지고 안쪽에서 관리를 하지만 뭐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공간 자리 때문에 안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혹시라도 홍페페가 지금 거리대에 있다면 낮의 기온이 10도 밑으로 내려가고 저녁 온도는 5도에서 이쪽 저쪽. 제가 5도라고 해서 딱 5도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5도에서 뭐 4도, 3도까지도 괜찮고요. 5도에서 6도 이상이면 괜찮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다육이 단련된 거에 따라서 또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리대 다육이들은 그래도 노숙을 하고 찬바람을 계속 봄볕부터 맞았고 2월 달부터 그렇게 맞았고 했기 때문에 견디는 온도가 훨씬 더 강해요. 근데 다육이는 강하게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강하게 키우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 돼요. 어쨌든 영하에 내려가는 날씨에 버티기를 하면은 두세 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얼었는가 보다 내가 관리를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
해 1년차 초보마님들은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괜히 뭐 영하권으로 버티기 하다가 얼면 그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답니다. 그래서 첫 해는 얼리지 않게. 그리고 중요한 게 이 한겨울에는 다육이가 많이 얼리지 않아요. 다육맘님들께서 뭐 본인도 춥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이렇게 추위에 얼을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얼리지 않는데 대부분요. 초겨울, 겨울을 진입하는 시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늦겨울이에요. 겨울이 다 물러갈 시기에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지겠구나. 이제 봄이 오겠구나. 요때 또 많이 얼려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하고 겨울이 지나갈 때, 겨울이 다 끝 무렵으로 지나갈 때 그 두 경우가 가장 많이 얼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겨울 처음 시작하는 초겨울 때 조금 조심하시고요. 아직은 아니에요. 어쨌든 5도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낮의 온도가 거의 10도 이상 15도에서 20도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때는 괜찮고요.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온도가 하루면 괜찮아요. 헷갈리죠. 하루면 괜찮은데 또 2, 3일 계속 이어지는 날씨. 5도 밑으로 해서 2, 3도다. 근데 낮의 온도도 10도 밑에다. 그러면 사람도 패딩 잠바를 꺼내 입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때쯤 해서 이제 추위 관리를 조금씩 하시는 거죠. 추위에 약한 다육이들 먼저 들여놓고 이제 겨울 채비를 해야 되겠죠. 아직은 아주 봄날처럼 따뜻하답니다. 그래서 물관수 편안하게 하시고요. 빗물관수도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뭐 이 정도 남지 않았을까 싶어요. 온도에 따라 달라요. 급격히 뚝 떨어진다 하면 그 빗물도 뭐 요번 주는 관수를 하겠지만 다음에 오는 빗물은 또 날씨가 뚝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일기예보 확인하시고 비를 맞출 건지 안 맞출 건지 그런 것과 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내 다육이 상태. 가장 중요한 건 내 다육이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이게 문제죠. 거리대 햇빛도 한 번도 못 나가고 안쪽에서 관리받았던 아이들은 아무래도 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1, 2도 온도를 높게 해서 관리를 하시고 거리대 다육이들은 그래도 많이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1, 2도 밑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조금 괜찮고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요. 내일 모레 오는 비 그냥 저는 물고프면 맞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번 비는 그냥 거리대 덮개 활딱 열어놓고 비를 맞출 생각입니다. 오늘 그냥 천물줄 아이들 이렇게 선별해서 요것도 그렇고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요.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은 오늘 조금 살짝 이제 1참을 2참을 주듯이 그렇게 물을 관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쪽도 천물 관리할 아이들이 이제 보이네요. 요 로라도 그렇고 저 뒤에 데비도 아직 천물 못 먹었어요. 이제 오늘 조금 챙겨줄 거고요. 요 블루아이는 2번 물 관수를 했는데 뿌리 활착은 했는데 지금 많이 물이 고프죠. 요거는 저면 관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물 관수를 했는데 이거 보세요. 플래시 나이트금 색깔은 들어왔는데 물이 고파갖고요. 약간 이렇게 할빈하게 공간이 좀 벌려지고 하엽도 많이 있고 그렇죠. 이런 아이들은 조금 저면 관수 할 거예요. 그리고 양지는 제가 저면 관수를 지난번에 했죠. 지난번에 해서 물을 탱탱 먹었어요. 요거 크리스피 뷰티도 제가 어저께 저만 관수했다가 오늘 건져놨어요. 입장이 단단해지기는 했는데 햇빛에 나가서 노숙을 해서 찬바람을 쐬고 하면 요 하얀 분이 뽀샤시하게 올라올 건데 가운데만 조금 있고요. 바깥쪽에는 이렇게 아직 백분이 피질 않고 이러고 있는데 오늘 저면 관수했으니까 또 반응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빗물도 조금 맞추시고요. 이 빗물 맞출 게 한 번이나 두 번 넉넉 잡고 2번 정도는 빗물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저 산간 지역 같은데 그런 데는 안 되겠죠. 날씨 봐가면서 상태 봐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번 비는 빗물 관수는 거리대 다육이들 비를 듬뿍 맞추려고 한답니다. 아직 여름 때 이 벌어진 잎이 다져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랬잖아요. 물이 많이 고플 때는 자기 몸에 조금 저장하는 걸로도 바쁘다고 우짜라거나 뭐 이런 거는 없을 거예요. 가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조량이 있다면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10월 달은 편안하게 하시고 11월 달부터는 이제 날씨 봐가면서 온도 봐가면서 다육이 상태 봐가면서 개별 관수를 하셔도 괜찮고요. 점차적으로 또 물을 양을 줄여가는
그런 시기거든요. 11월 달에. 11월 달부터는 이제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물을 툭팍 줄이면 안 되기 때문에 서서히 물을 줄이는 기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11월 초까지도 지역 간에 따라서 저 아랫지방 같은 경우에는 빗물도 맞추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10월 달은 마음 편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그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렸답니다. 자, 저도 이렇게 눈맞춤 하면서 다육이 상태 하나씩 훑어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도움이 되셨을라나 모르겠어요. 아직 색감도 안 들어왔는데 뭐 추위에 얼을까 말까 이거 걱정 아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산간지방 항상 산간지방은 예외라는 거. 베네서클이 이제 물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작년에 그 예뻤던 빛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걸 꺼내고 싶은데 이렇게 어두운데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더스트로즈도 보라색 빛이 살짝 들어올 것 같고요. 야, 이 아이 보세요. 이게 제 손자국에 100분이 다 지워진 거? 그래도 참 순둥 착해요. 자, 바이돌, 골드 바이솔은 요 정도. 햇빛 쪽은 붉으스름하게 색이 들어왔는데요. 요 안쪽은 아직도 초록초록 연두연두하죠. 근데 이게 찬바람 불으면은요, 이 형광색 연두빛, 자, 연두빛도 다르죠. 아, 이걸 꺼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형광색 연두빛이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홍치야 얼굴을 이렇게 치우고서 보려니까 홍치야한테 미안하네요. 아, 색감이 이쁩니다. 아주 너무 이쁩니다. 자, 여러분들 편하게 10월달까지는 물관수 하시라는 말씀 드렸어요. 저도 베란다 안쪽 거리대 아이들 이번 주에 물관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첫물관수. 금방 한 아이들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분갈이 한 아이들 첫물관수 모아서 테이블에서 그렇게 관수를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물 고픈 아이들 있잖아요. 심하게 물 고픈 아이. 얘도 물 엄청 고프네요. 이런 거 그냥 풍덩풍덩 저멍관수 마음 놓고 하셔도 괜찮다는 거 말씀드린답니다. 자,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드린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